네, 오늘은 보기둥 응력 검토에 대한 부분을 전체 그 프로세스를 복습을 한 후에 그것과 관련된 문제를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둥의 응력 검토. 먼저 이제 보기둥이라는 걸 먼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기둥이라는 것은 압축력만 받는 부재예요. 이렇게 압축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부재. 이걸 이제 기둥이라고 하면, 이제 보는 뭐냐면 모멘트에 대해서 저항하는 부재죠. 핀 모멘트. 예. 그럼 보기둥은 뭐냐?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걸 보기둥이라고 합니다. 압축력도 받고 있고 모멘트도 받고 있는. 예. 그래서 압축력과 모멘트의 핀 모멘트에 대해서 모두 저항하고 있는 부재를 이제 보기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보기둥 응력 검토를 할 때는 기둥만 따로 검토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보만 따로 검토하는 것도 아니고,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다른 그 차이점이 이제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 차이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2차 모멘트라는 거죠. 2차 모멘트. 그래서 보와 기둥, 그러니까 압축력과 핀 모멘트를 받는 그 부재, 보기둥의 응력 검토를 할 때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2차 모멘트다. 요게 추가되어지기 때문에 약간 식이 좀 복잡하게 이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응력 검토를 할 때는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단면 상수들을 계산을 해야 되죠. 단면적. 그 다음에 단면 2차 모멘트, X축, Y축. 그 다음에 회전 반경, X축에 대한 거, Y축에 대한 거. 그리고 단면 계수. 회전 반경은 A분의 I 이렇게 계산을 하죠. 그 다음에 단면 계수는 뭐로 나눠준 거예요? 그 I를 C로 나눠준 거죠. C. 그래서 노테이션을 보면 이렇게 쓸 때 저는 이제 보통 Y라고 쓰는데 요게 단면의 맨 끝까지를 얘기할 때는 이제 이게 이제 C가 되는 거고, Y로 쓰는 이유는 어느 위치든지 다 가능하다는 것을 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Y를 쓰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C가 더 익숙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C는 뭐냐면 여기 중립축에서부터 단면의 끝까지 그거를 이제 C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대칭일 때는 위아래가 똑같겠죠. 비대칭일 때는 이제 위아래가 다르겠고. 자, 그래서 이렇게 단면 2차 모멘트를 중립축에서 단면 끝까지의 거리로 나눠주면은 단면 계수를 계산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이제 허용력을 계산을 해야 돼요. 허용력을 계산하는데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허용 축방향 압축력이죠. 허용 축방향 압축력. 그걸 위해서는 이제 람다를 계산을 해야 돼요. 람다. 람다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R분의 L로 계산을 하죠. R분의 L. 그래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LK죠. 유효 자굴 길이 계수니까, 유효 자굴 길이니까 LK를 쓰고 R을 쓰고. 근데 요 허용 축방향 압축력을 계산을 할 때는 압축력만
있다고 생각하고선 하는 거예요. 이때 압축력만. 모멘트는 같이 고려하지 않는 게 모멘트는 나중에 조합을 할 거고 이때는 압축력만 작용한다고 생각하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압축력만 작용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람다를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FCK를 표 4의 3에 의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때는 압축력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약축 중심으로 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요게 y고 요게 x다 그러면 x가 강축이고 y가 약축이잖아요. 그럼 압축력만 작용한다고 하면은 y축 중심으로 좌굴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약축으로 계산이 되고 만약에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약축, 강축 다 계산한 다음에 최소값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허용 축방의 압축력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허용 휨 압축응력 요때는 모멘트만 작용한다고 생각하고선 계산을 하는 거예요. 모멘트만. 모멘트만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요때 이제 적용이 되는 게 횡비틈이죠. 횡비틈. 그래서 횡비틈의 핵심 파라메타는 B분의 L이에요. 그래서 B분의 L이 커지면 횡비틈이 일어나기가 쉬워지고 B분의 L이 작아지면 횡비틈이 일어나기가 어렵죠. 그래서 B분의 L을 가지고선 표 5의 1을 가지고 표의 5의 1로 가면 FBA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횡비틈 B분의 L이 커면 횡비틈이 일어나기가 쉬워지니까 그만큼 뭘 낮춰줘야 된다? 허용력을 낮춰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 계산되고 그 다음에 요거 계산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허용 전다 능력 VA를 계산을 하는데 요거는 그냥 허용 전다 능력 표 제가 저번에 써드렸던 허용 전다 능력 표를 보시면 강종별로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찾으면 돼요. 그래서 허용력 계산에서는 첫 번째 허용 축방향 압축응력, 그 다음에 두 번째 허용 휨 압축응력, 그 다음에 세 번째 허용 전다능력 이렇게 계산해서 정리를 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생응력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발생응력은 압축력인 경우에 압축응력은 간단하죠. FC A분의 P 압축력을 단면적으로 나눠준 거. 그 다음에 휘응력은 휨 모멘트를 단면 개수로 나눠준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알아둬야 될 것은 이 모멘트가 횡지지점 사이에서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경우 아니면 뭐 중간에 이렇게 사이에 하중이 작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번에 알려드렸죠. MEQ를 계산을 해서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MEQ 나누기 단면 개수를 해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요렇게 하는 거를 오늘 그 예제로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전다능력은 IT분의 VQ 요걸 계산해서 전다능력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C, FB, 그 다음에 V 이렇게 계산해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응력 검토를 하는 거죠. 응력 검토는 이제 전다능력 검토할 때는 발생한 전다능력이 허용 전다능력보다 작아지는지 그걸 검토하면 되고 압축 응력 검토는 그 발생한 압축 응력이 허용 압축 응력보다 작아지는지 그걸 검토하면 되고 휨응력은 발생한 휨응력이 허용 휨응력보다 작아지는지 그걸 검토를 하면 되겠죠.
요 두 가지는 이제 기본 검토고, 만약에 여기서부터도 안 된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단면을 정해줘야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통과가 돼 있어도, 통과했어도, 최종적으로 뭘 통과해야 돼요? 조합응력 검토에서 통과가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조합응력 검토를 할 때 계산해줘야 되는 게 FEA라고 그랬죠. 요거는 FE는 오일러 응력이죠. 오일러 응력이고, A가 붙은 거는 그거를 안전계수 1.7로 나눠준 거죠. 예. 오일러 응력을 안전계수 1.7로 나눠준 게 요건데, 요거를 이제 좀 쉽게 간략화시킨 공식처럼 만들어 놓은 게 요 식이라고 그랬죠. 12만인가요? 12만. 120만이죠. 이렇게 공 5개니까 120만. 120만 나누기 람다의 제곱인데, 람다의 제곱을 할 때 요 람다가 요때 쓴 람다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예, 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약축 중심의 람다가 되는 거고, 요거는 하중이 작용을 할 때 휘어지는 방향, 그죠? 휘어지는 방향.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하중을 강축 중심으로 주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단면이다 그러면은 람다 x가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통 강축이 힘을 받도록 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런 데서 보기둥을 우리가 설계를 하겠다 그러면 처짐이 이렇게 걸리겠죠. 근데 이 처짐이 휨의 방향이 이제 강축 중심으로 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람다 x가 돼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같은 람다라도 요때 쓰는 람다와 요때 쓰는 람다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은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조합응력 검토를 위한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식을 이제 다시 한번 써보면, 조합응력 식을 FC 그 다음에 FCA 플러스 FB 그 다음에 FBA 1 마이너스 FEA FC 요게 뭐보다 작아야 된다? 1보다 작아야 된다. 요게 이제 조합응력을 검토하는 식인데, 앞에서 이걸 다 계산을 했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이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녹색으로 해보겠습니다. 녹색으로. 자, 첫 번째 이제 FC는 어디 있나요? FC는 여기서 계산을 했습니다. 이걸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FCA는 어디에 있죠? FCA는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 있죠? FCA. 그 다음에 FB는 발생한 휘응력이니까 여기 있죠? 요거 이렇게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FBA는 여기서 계산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져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FC는 요거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FEA는 여기서 계산을 했죠? 요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설명한 게 꽤 뭐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엔 뭘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얘를 검토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요것만 그 개념에 따라서 잘 계산해 놓고 끼워 넣기만 하면
응력 검토, 조합 응력 검토가 끝난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보기둥의 응력 검토되는 그 과정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예제를 좀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예제 5의 3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구조의 응력을 검토하라 하여라 라는 문제인데요. 일단 하중은 500kN입니다. 그리고 강종은 SM400이고요. 부재 단면은 250 H 단면이고 250, 250, 9에 14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제 그려보면은요. 일단 H 단면을 그리고 맨 처음에 나오는 250은 높이죠. 총 높이 250이고 그 다음 나오는 250은 플랜지의 폭 250이고요. 그 다음에 9 있죠. 9는 여기에 9고 그 다음에 14는 플랜지의 두께입니다. 예, 그래서 숫자만 나와도 여러분들은 이런 단면을 그릴 수가 있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IY하고 IZ가 주어져 있는데, IY가 더 크죠, 그죠? IY가 108이고, 그 다음에 IZ가 36.5니까, Y가 강축이고, Z가 약축이 됩니다. 그래서 축을 표현을 해보면, 요게 Y가 되는 거고, 요게 Z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좌표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밑에다가 여기가 Z가 됩니다. 예, 여기가 Z예요. 그 다음에 요게 X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오른손으로 이제 오른손 법칙을 사용을 해보면 X, Z, 예, X랑 Z를 이제 표시를 해보면 XZ, 예, XZ를 해보면 Y가 여러분들 방향으로 나오는 화살표, 그죠? 여러분한테로 나오는 화살표가 이제 Y 방향이 됩니다. Y 방향이. 그래서 이 좌표계를 설정을 해야 이따가 나오는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단면적은 9218이고요. 기둥의 편심하중 모멘트는 강축에 대한 단면 이차 모멘트로 저항을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편심하중 모멘트를 일단 보시면 이게 지금 500kN이고 여기 거리가 0.1m잖아요. 그러니까 편심에 의한 모멘트는 500kN 곱하기 0.1m죠. 그래서 요거는 50kN 미터인데 어떤 방향으로 작용을 하냐면 이런 방향으로 작용하는 모멘트죠. 그죠? 모멘트가. 근데 이 모멘트에 대해서 이 부재가 강축으로 저항을 한다는 얘기예요. 강축으로. 그러니까 강축이 여기서 어디예요? Y축이죠? 강축은 여기서 Y축이에요. 예. 그러니까 Y축으로 저항을 한다. 그러면은 단면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냐면 3차원으로 보면 이렇게 단면을 하고 쭉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지금 모멘트가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요게 M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좌표축을 정리를 해보면 요게 지금
이 모멘트에 대해서 Y축으로 저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Z 방향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게 X축이 되는 거죠. X축이 되는 거죠. 요게 강축이다. 네, 강축에 대한 단면 2.5m로 저항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지점 조건은 A는 힌지다. A는 힌지, 여기 있죠. A는 힌지. 그 다음에 비틈에 대해서는 구속되어 있고, B는 수평 방향으로 변이가 모두 구속되어 있다. 수평 방향이라 함은 X축과 Z축 얘기하는 거죠. X축, Z축, X축. 이쪽으로도 수평 방향은 수평 방향 변이가 생기지 않고 Y축으로도 생기지 않지만 X축으로는 생기죠. 여기 롤러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압축력에 대해서 이게 이제 줄어들면서 이제 그 기둥 역할을 하는 거죠. 또 좌굴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